네,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습니다. 당 대표의 경우 모두 4명의 후보를 본선에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천하람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일단 컷오프 통과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몇 등으로 통과하셨는지는 모르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후보들에게도 순위라든지 득표율이라든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안 돼도 이전에 어떤 경우를 보면 막 카더라는 통신은 엄청나게 돌던데 후보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보면은 천하람이 1등이다 이런 찌라시도 돌고 그러는데 예. 심지어 저도 그거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1등은 아니겠죠, 아직은. 예, 점점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통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단정할 수야 없죠.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은 주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좀 맞지 않고요. 네. 또 이번에 컷오프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예. 사실 저는 통과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나머지 저희 최고위원 후보 3명도 당 통과할지는 몰랐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보면은 친윤에서 굉장히 민망한 얘기 하시던 분들, 무슨 대통령을 아버지에 비유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그 주류에서 자신하듯이 권력의 줄 세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그걸 보여준 컷오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성중, 이용, 이만희 의원 최고위원 도전장을 냈던 이 3명은 지금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우리 후보님을 비롯해서 허은하 의원, 그다음에 김용태 전 최고, 이기인, 그러니까 청년 그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윤석열 브랜드라고 하는 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먹혀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저희 당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시죠. 근데 그와 별개로 윤심팔이나 윤핵관들의 전행이 도를 넘었다라는 그 피로감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제가 선명하게 개혁을 이야기하면은 꽤 사랑을 많이 받겠다. 심지어는 6070 지지층이나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호응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저희 당에 30년 당원이다, 40년 당원이다 하셨던 분들도 야, 이거는 진짜 선 넘었다. 아니 우리가 과거에 개파 정치하다가 당이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정권 교체하고 올라왔는데 또다시 과거에 그런 개파 정치 권력 해바라기 이런 거 또 해가지고 당을 망쳐서야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그 윤핵관의 개파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른바 친 이준석계는 바닥당심에서 개파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까? 그 개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파라기보다는 정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나 철학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후보가 좀 오더를 내리면은 좀 바로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팀워크가 영 안 갖춰져 있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수평적인 어떤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윤핵관 퇴진해야 된다, 권력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당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내가 어떤 윤핵관에 힘을 입어가지고 내가 줄 세우기 할란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저를 비판할 사람들이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더 권장되어야 될 건전한 정파인 것이지 어떤 철학도 없이 위에서 오더 내리는 대로 쫓아다니는 그런 개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후보께서 지금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바닥 당심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와 총선 참패에 대한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전에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이 막 부딪히게 되면은 그 잘잘못을 떠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한쪽에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지금 그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면 너무 뭐 윤핵관이니 윤심이니 해가지고 당을 굉장히 안 좋은 과거의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 총선에서 저희 공천이 윤핵관표 공천이다라는 브랜드로 국민들께 인식이 된다면은 이거는 해보나 마나 지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뭐 이재명 대표랑도 제대로 된 어떤 뭐 결착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총선 참패의 우려에서 저는 가장 당을 잘 구해낼 후보가 천하람이고 또 불협화음의 우려도 생각보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 제가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요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불거진 현안이 있는데 일단 김기현 후보가 탄핵을 거론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조급함의 표시인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뭐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에 욕심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뭐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후보도 대선 욕심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예, 울산시장 선거하고 그러실 때 공공연하게 얘기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이 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당대표 정도 되면 대부분 당의 큰 리더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또 어색한 일입니다. 네. 또 내가 당대표직을 잘 수행해가지고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좋은 그 인상을 드려서 대선 후보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어떤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뭐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아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계시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의 어떤 추가 급격하게 당대표에게 기울어질 가능성도 적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운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나 안 찍으면은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거는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처사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후보께서 한동훈 장관을 거론했으니까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후보께서 당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장관을 총선 후보로 영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영입 제한이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본인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다만 그러실 거면은 저는 빨리 정치권으로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지금 꼭 공천 단계 이전에 훨씬 전에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막판까지 정치 활동을 시작하지 않다가 낙하산 공천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 당에서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많은 후보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 공천 파동의 또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정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원내 진출을 좀 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부터 준비하시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기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최소 총선 6개월 이전까지는 제대로 현장에서 뛰기 시작해야 되고 그 뛰는데 필요한 당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제가 뭐 좀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정치 시작하려고 하는 그 분들의 빠니보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충분히 돕겠지만 막판에 낙하산으로 꽂혀 내려오는 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님 지지 포스터 내용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이거는 저희 공식 포스터는 아니지만 그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신나가지고 또 본인이 뭐 저와 상의 없이 올린 거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마 좀 불쾌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홍준표 예전 대선 후보께서 2017년 대선 때
공식적인 홍보 자료로 썼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가 싶고 뭐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은 저도 더 이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선거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셀럽 정치 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일단 이준석 대표 정도의 완전 스타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물론 뭐 인기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정치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예. 결국 언젠가는 흔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를 뭐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가 흔들렸던 것도 보면 최고위원회에서도 본인의 세력이 너무 적었고 확실한 우호 세력은 김용태 최고위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게다가 원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면은 웃고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이나 흔들기도 강하게 방어하면서 또 공격하면서 본인의 스탠스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지금 천하 용인으로, 그러니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여기 저희 4명에다가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까지 하면 안정적인 최고위원회 과반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 조금 더 묵직하게 당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당 운영이 특히나 지금 여당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충분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정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스타성보다는 조직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철학이나 비전이 없이 윤핵관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철학을 공유하는 좋은 사람들의 연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가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조만간 골든크로스를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한 2주 후 정도 예상합니다. 좀 더 2주?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심과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당심이 상당 부분이 지금 그 공통된 중첩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지금 대통령실에서 때려줘가지고 반사 효과를 받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선명한 개혁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젠가요, 어젠가요, 저 개혁을 말하는데 저는 뭐 입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하시는데, 네. 아니 안철수 후보는 말로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윤핵관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안 쓰겠다, 윤한연대도 안 쓰겠다 이렇게 결기를 전혀 못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말로라도 강하게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는 말만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좀 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 정치인이 가장 결기가 넘칠 때는 선거철입니다.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때 가장 결기가 넘치고 막상 당선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이라든지 뭐 당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선거철에도 어떤 지금 당을 옥죄고 있고 우리 당의 의원들에게 족쇄 채우고 있는 윤핵관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좀 결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후보께서 뭐 안철수 후보를 때려줬기 때문에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김기현 후보가 뭐 탄핵 발언하고 이러면 안철수 후보의 반사 효과는 계속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는 천하람이가 없을 때, 제 입으로 자꾸 제 이름을 얘기하니까 좀 제3자처럼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그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천하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택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다만 대중이나 우리 당원들은 천하람이가 아직 뭐 선명하게 개혁을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당대표 감인가? 믿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오늘 제주에서부터 이제 연설회 시작하는데 연설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천하람이가 선명한 개혁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당대표로서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제가 심어드린다면은
차선책에 불과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저는 급격하게 저에게 이동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그러니까 겹친다면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안철수 후보를 별로 찍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찍고 싶고 좀 제 마음에 들어야지 저도 예를 들면 저희 지지층에게도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라도 꺼낼 수 있을 텐데 네. 억지로 연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의 그 첫 번째 사진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활짝 웃는 장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연기력은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선택에 대해서 예. 저희 지지층에게 연대를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후보가 되든 우리 천하람 후보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제가 안 된다면 누구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저는 할 생각이 없고 결선 투표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있는 저는 뭐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보고요. 예.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단일화 최고 전문가이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함부로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제가 조금 좀 주제 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선 투표의 결과 제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저를 지지 선언을 마음에서 우러나신다면 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저는 안철수 후보 개인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천하람이가 믿을 만한 특히나 개혁할 만한 다음 총선에서 이길 만한 선택이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어필할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우스워지시게 될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오히려 더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더 강하게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아, 오히려 예상합니다. 역풍 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강신업 그 예비 후보라고 할까요? 예. 그분이 이제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센 주장을 하시는 분들, 특히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그 표심이 황교안 후보에게 결집이 됐거든요. 네. 아마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근데 황교안 후보고 지금 그 토론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공식 토론회 이전에 좀 과거의 어떤 그 나쁘끄러운 얘기들,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네. 거는 좀 털고 가자. 따로 토론회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뜨뜨미지근하시고 갑자기 어제는 보니까 그 부정선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황교안 대표가 하실 말씀인가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황교안 대표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그걸 믿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돈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네. 이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그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많은 후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받을 좋은 기회가 왔는데,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에서 피해가고 뭐 핑계대면서 빠져나간다? 저는 그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부정선거를 믿는 지지층의 그 마음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저는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믿음과 후원과 이런 거를 배신하는 거는 또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거다. 그럼 누구 지지층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원하시는 일시 방법 형태 뭘로든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토론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황교안 후보 인터뷰할 때 이 문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죠. 천하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